고구려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뛰거나 내가 뭐 그 무덤에 올라가서 막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난 그런 거 처음 할 때 막 눈물이 나오고 그걸 보면서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이렇게 감격스러웠거든요. 왜냐면은 1914년에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 대종교의 그 우리 독립운동 하는 분들이 전부 대종교를 신봉을 했는데 그 대종교의 3대 교주라고 그럴 수 있는 그 윤세복이란 분이 그 환인 지역에다가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당대 북경대학에 와 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을 모셔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거기서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고구려 유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고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똑같이 말하거든요. 내가 속았다. 우리 고대사를 새로 봐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쓰신 게 그 유명한 조선 상고사. 그것이 꼭 그 사건이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거의 최초로 그 유적들을 가서 바라보셨는데 꼭 100년 만에 제가 가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10대부터 이미 광개토대왕 비문을 해석하느라고 씨름을 했었거든요. 한학을 내가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정인보 선생이 그 광개토대왕 비문을 해석한 걸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북학자들 저기하고 했는데 하여튼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라는 책은 정말 그 피눈물이 서려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려서부터 그 배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볼 때 그 정말 그 피 끓는 감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왜 하필 고구려냐 이런 말은 뭐 지금 고구려가 과연 한국이냐 아니냐 우리가 이 지금 고대사로 올라가면 우리 고대사가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공자가 그게 중국 사람이냐?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에요. 노나라. 조그만 제후국 노나라 사람이지 공자가 자기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사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어떤 영토 개념이나 민족 개념이라는 게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고대사로 올라가면 민족사를 안 쓰고 문화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사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로 나는 민족사보다는 문화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문화사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가급적이나는 많은 것을 우리가 포섭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다 먹으면 되는 거니까. 남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영토도 나는 지금 한 바이칼호부터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백두산 잡을 필요가 없어요. 바이칼호는 허경영 씨가.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도 뭐 사실은 유대교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다. 뭐 아인슈타인, 뭐 칼 막스, 뭐 지금 노암 촘스키까지 그리고 영화의 귀재 누구지? 스필버그까지 다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상당한 건 대단한 건 그 틀림없는 일이나 유대라는 이 유대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게 우리나라 땅으로 치면은 경기도하고 강원도 합한 거 정도예요. 걔들의 그 성서 무대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고 인구도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퍼져가지고 다이아스포라에 사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전 세계에 퍼져 사는 것보다 한국인들이 퍼져 사는 게 더 많아요.
전 세계에 가서 한국인 커뮤니티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LA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그 우수한 민족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이 살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만 이 예를 들어봅시다.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머리 좋은 거로 말하면은 이 천재를 만들어내고 뭐 이러는 거를 보면은 인류사에서 예를 들면 영국인들이 인류사에 공헌한 천재를 배출한 수는 유대인하고는 게임도 안 됩니다. 불란서 사람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들의 머리 좋은 거는 내가 보기에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아요. 단지 유대인들은 그 20세기를 통해서 히틀러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런 신화를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고 머리가 좋고 사실 19세기만 해도 전 세계에서 유대민족이 특별히 머리가 좋다는 생각을 한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그런 문제하고 걸려요. 예를 들면 내가 중국 가서 중국의 조선족들하고 내가 이렇게 조선족을 놓고 강연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대민족은 다이에스포라에서 퍼져 살다가 그 유대민족이 그 이 세계에 급부상하게 된 건 전부 히틀러 덕분이다. 히틀러가 그 민족을 이제 그 핍박을 하니까 그들이 전부 뭐냐면 그 각 대학에 있던 우수한 인재들이 다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을 접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에 뭐 이 엔터테인먼트라 금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학술이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장악을 해요. 그런데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20세기 미국을 유대인들이 장악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리했던 거는 우선 얼굴로 구분이 안 돼요. 그게 유대인인지 뭔지 몰라.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와서 저기가 튀어요. 동화가 안 돼. 근데 유대인들은 20세기 와서 이 미국 사회를 침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동북 삼성에 있는 한국인들 우수한 사람들 내가 강의를 하면서 한국 와서 3D 업종에 종사할 생각 말고 너희들이 지금 중국이 이렇게 세계에 펄쩍하는데 너희들이야말로 20세기 미국을 처먹은 유대인과 같은 그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다. 21세기 중국의 이 새로운 문명이 전개되는데 너희들 봐라. 유교적 덕성에 있어서 중국인들보다 더 중국적이고 얼굴도 구분이 안 되고 술을 먹어도 중국 사람보다 훨씬 너희들이 잘 먹고 장사를 해도 너희들이 훨씬 더 의리 있게 잘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전부 우리가 이 세계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고 새로운 방식이고 그리고 이런 찬스가 보이지 않지만 사방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토록 왜소하게 지금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런 짓을 이 남북의 대결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가둬놓고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방 후 이승만으로부터 오늘까지 모든 이 정치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의 뭐냐면 반공 종교가 지배하는 중세기 속에서 살아왔어요. 근대적 시민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아니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요새 와서 비로소 나는 조선민중이 비로소 근대적 자각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근대적 자각의 핵심이 이런 것 중에 하나라는 거지. 고구려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역사를 왜 우리가 이렇게 왜소하게 봤냐. 생각해 보세요. 다
당태종이 중국 역대 당나라의 가장 위대한 그야말로 성군이라는 사람인데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수양제가 통일을 했죠. 그 다음에 수문제가 통일한 수양제 때부터 중원을 완전히 이 소위 위진남북조 그 모든 이 분열되어 있던 이 중국을 통일한 그 사람들이 왜 미쳤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동북 변방에 고구려 평양을 침범하러 옵니까 그 사람들이. 수양제는 문자 그대로 100만 대군이었어요. 그 역사서에 그대로 나오지만 그 치중대까지 합해서 500만이 온 거예요. 500만이. 그러면은 그래서 수나라를 망해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수나라는. 그래서 짧은 왕조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수나라를 이은 당태종이 왜 영계소민 그 나쁜 놈 그 왕위를 찬탈했다고 하면서 내가 벌 줘야 된다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왜 와요? 당태종이 뭐가 아쉽다고 그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그렇게 와서 저 평양도 못 오고 거기서 어디죠? 안시성에서 그 우리 양만춘이 화살에 맞고 애꾸가 돼서 돌아가냐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당태종 입장에서 수양제 입장에서 그들이 통일한 중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대에서는 내가 지도 놓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변방이에요. 그거 통일한 거와는 중원 통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구려가 더 큰데 그거를 정복하지 않으면 중국 통일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 북방의 최대 세력이고 자기들이 통일한 당나라의 그것보다 이 고구려가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 사가도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고 한국 사가들인데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왜 당태종이 여기를 그렇게 목매고 오고 결국은 극복을 못하잖아요. 결국은 극복을 못했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민족의 과거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큰 인식의 지평을 확보하고 그만큼 우리가 더 큰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후손들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애절한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나는 이 글을 쓸 적에도 안 나오는 걸 쥐어짜느라고 고생하는 적은 없어요. 너무 쏟아져서 뭘 안 쓰냐. 그 배제하느라고 고생해요. 진짜로. 그 원고지를 딱 놓고. 항상 그래서 머릿속에서 뭐가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쏟아지는데 그걸 배제하느라고. 그걸 다 쓰면 글이 안 되니까. 나도 써주세요. 나도 써주세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요즘은 내 인생에 이제는 조금 가만히 앉아서 이게 좀 더 온양을 시켜서 아주 정제된 술을 만들 그런 인생의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이 정치가 이 개똥으로 돌아가지고 나는 정말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뭐 연설하고 이러는 거에 내 인생의 취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건 학자로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이게 정치적 현실이 워낙 이게 개판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 내일 나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그 연쇄 담화범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역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 고대사를 우리 전체 역사를 가장 자기 가까운 데서부터 유추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한국 전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거는 대개 구한말 그림이에요, 대개. 여러분들 부모나 유족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지금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서 나도 생각을 해봤어요. 일례를 들면 고려라는 나라를 우리가 잘 몰라요. 조선 왕조에 대한 건 드라마도 많이 적어도 고려도 물론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잘 몰라요. 그렇게 감이 안 와요. 근데 고려는 그 상당히 고려사를 쭉 내가 다 요새 최근에 읽었는데 스케일이 엄청 큰 나라예요. 고려라는 나라는 조선 왕조하고 질이 달라요. 그 생각하는 스케일이나 그 당시 거란, 송, 서하나 그 여러 나라들과 이런 나라들하고 엄청난 그 고려는 제국으로서의 자기 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코 영토적인 거랑 무관하게, 그리고 항상 뭐냐면 자기들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고구려 스케일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어요, 고려는. 그런데 고려 말기 때부터 이제 이 주자학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려가 이 몽고족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이들이 이성계가 그러니까 고려의 말기에 그 문신들하고 결국은 힘을 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성계의 쿠데타가 사실은 결정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그러들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만 해도 끊임없이 이 최영이라는 사람, 여기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 여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맨날 그 고무줄 하면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원수를 보기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든가, 이러면서 최영 장군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보면은, 그 무당들도 보면은 전부 뭐냐면, 이성계 모시는 무당은 없어요. 근데 최영 장군 굉장히 많이 모셔요, 무당들이. 그게 뭐냐면, 이 무당은 항상 한이 많은 위대한 인물을 모십니다. 단종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그 한이 맺힌 사람들을 모십니다. 그래야 더 신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최영 같은 사람들만 해도 최소한 저쪽 만주 요동지방이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북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명나라가 이제 원나라를 이렇게 무찌르고 주원장이가 이거 나라를 세우자 타협을 하는 거죠. 우리 역사에 가장 나는 비극적인, 우리의 의식이 대륙과 단절된 것이 위화도 해군이라고 생각해요. 압록강까지 갔다가 압록강 안에 있는 조그만 섬이 위화도인데, 그 위화도에서 지금도 뭐냐면 그냥 건너면 요동이에요. 그러면 요동 회군을 해도 됐어요. 그런데 이성계는 뭐냐면은 얼마든지 건국을, 조선 왕조를 개국을 한다고 그래도 이 요동을 돌아서 요동을 우리 땅으로 해놓고 돌아왔어야 된다고. 그런데 스스로 자기 영토와 인식의 지평을 제한시킨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이제는 이쪽은 넘나보지 않고 여기서 주자학적인 질서 속에서 잘 살겠다. 이게 거의 국시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이 역대의 왕조 중에서 훌륭한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왕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왕조예요. 우리가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크리티컬하게 봐야 되는 문헌이에요. 그럴 거고, 조선 왕조가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은 위대한 게 많죠. 세종대왕의 업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조선 왕조는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오그라붙이려고 아주 노력한 그런 왕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박근혜의 문제까지 내려오는 것이 조선 왕조의 어떠한 주자학적 정통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보수적 노론 중심의 성향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친일파를 통해서 오늘까지 오는 것이 조선 왕조의 상당히 불미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처음에도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신라 뭐 얘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편협되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조선 왕조 중심으로 보는 역사는 상당히 편협된 역사예요. 그리고 조선 왕조의 가치관은 너무 왜소해요. 그리고 그들은 주제학적인 그 어떠한 그 이데올로기적인 아주 광신적인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예를 들면 가장 불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조선 왕조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 중에서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소현세자 같은 사람이에요. 소현세자는 당대의 중국의 중원에 가서 엄청난 인물들을 다 만났어요. 아담 샬이라든가 그러고 그 사람은 만약에 소현세자가 왕위를 계승했다면은 우리 운명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인조 그 아버지가 죽여요.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항상 이 정치사는 정말 위대한 정치가 될 만한 인물들은 다 죽였어요. 이게 앞으로 이런 비극이 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주라고 하는 가치, 민주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구현을 요구하는데 사실은 히랍 시대 민주주의라고 그래봤자 그 데모크라티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나쁜 의미였어요. 예를 들면 플라톤만 해도 선생님 소크라테스가 이 빌어먹을 아테네 데모크라티아 때문에 우리 선생이 억울하게 죽는다. 사실은 그 다수의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문제가 많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대로 오면서 미국 혁명을 통해서 이제 그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몽테스키의 이제 상권 분립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존 로크의 관용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이제 독립선 언서를 기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미국도 뭐 연방파와 반연방파의 싸움으로 해서 그 헌법이 성립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불란서 혁명이나 미국 혁명을 통해서 오늘까지 오는 민주의 역사라고 하는 게 이게 근대적인 그 민주주의 역사인데 그 역사의 결론이라고 그래 봐야 결국은 트럼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200년 앞섰다고 그래서 그 서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그 춘추 전국 시대에 노나라하고 무슨 제나라 사이에서 뭐가 200년 빨리다.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한 시대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주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인 어떤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제도 자체도 상당히 불확정적인 상태고 우리가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요새 헌법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나는 요새 그 헌법학자들하고 내가 어떤 헌법학자하고 내가 싸워도 지금 내가 이길 만큼 난 철학을 했으니까 결국 법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법철학이거든요. 그럼 철학적인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근세적인 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만들어가는 진통을 우리는 불과 한 60년, 60, 70년 동안에 서구 역사가 200년 동안 달성한 거를 이미 초과 달성을 했어요. 초과 달성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그 내면화되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속았다 이거예요. 그 속은 것이 뭐냐면 그 원흉이 아까 말했다면 이승만만 해도 그 사람이 효령 양령인가? 양령의 후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고종한테 밀려가 이제 저기 해가지고 그 미국 갈 적에도 상당히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 조선조의 왕손으로 대표해서 간다는 아주 그 왕손적인 멘탈리티가 꽉 차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돌아와서 뭐냐면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만 해도 민주적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를 제대로 뽑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고 박정희는 사실은 그 이승만 정권의 연장태거든요. 사실은 박정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좌파니까. 이승만 패러다임에 굉장히 반기를 들라고 그랬던 사람인데 결국은 집권을 하고 조금 있다가 결국 이 미국이랑 타협하고 경제발전 모델로 가면서 독재자로 탈바꿈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 이제 이승만보다 더 사악한 패러다임으로 간 거죠. 그러면 박근혜 패러다임은 박정희 패러다임이고 박정희 패러다임은 사실 이승만 패러다임이고 이승만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조선 왕조의 노론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노론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임진왜란을 거쳤는데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그렇게 7년 동안 우리가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는데 그 7년을 거치고 나서 30년 후에 또 병자호란을 당하잖아요. 병자호란을 우리가 얼마나 막을 수 있는 거였다고. 30년 후에 왜 병자호란을 당하냐. 그 청나라는 우리 도대체 옛날부터 같은 고구려 사람들 아니냐. 우리 뭐 말갈족이든 니들 조선 사람이든 다 선비족이든 뭐 이게 다 비슷비슷한 거니까 우리가 적은 칠 테니까 뒤에서 교란만 하지 말아달라. 그런 외교적인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얘기만 들어줬으면 병자호란이 일어날 까닭이 없었다고. 그런데 당장 뭐냐면은 명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이 망해가는 명나라를 가지고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뭐냐면 이들이 우리를 구해줘 제조지은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국 군대가 명나라 군대가 와서 이 임진왜란을 평정해 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청나라를 개똥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향후 청나라 200년 동안 고종 말기까지 숭정연호를 쓴다고. 숭정연호라는 게 뭐냐면 명나라 마지막 황제 연호를 계속 쓴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융통성 없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면 그걸 주자학과 그 숭정연호를 쓰는 명나라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세계가 변해가는데 그 변해가는 세계에 전혀 보질 않았어요. 그냥 조선 말기 우리가 후기가 유지된 거는 하나의 기적이에요. 조선 후기가 유지된 게. 그러다가 결국 일본인들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상황도 그렇게 숭정연호를 쓰고 앉아있는 지금 세계는 하루하루 지금 변해가는데 우리는 숭정연호를 쓰고 미국인들 뒷다리만 붙잡고 있고 아직도 친일파들과 더불어서 우리 일본 우익과 더불어 같이 해먹고 그러면은 우리는 먹고 산다. 이것이 기껏해야 우리 정치 1번지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를 국민들의 각성을 해서 변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말하는 이런 논리가 국민들의 각성으로 그들의 혈관 속에 흘러올 것인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할 게 많다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최소한 이런 각성의 계기를 이번 이 박근혜가 그 도배질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쁘게 스마일 하면서 은퇴를 퇴임을 한 게 아니라 재임 기간 동안에 이 사태가 터졌는데 나는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이렇게 치자로서 조선 왕조를 통틀어서 이렇게 악랄한 우리가 이런 사악한 정치는 없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는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박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이렇게 되면은 지들이 아마 그렇게 해서 만약에 탄핵안조차도 부결시키는 사태가 온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그것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박근혜가 하야라는 말, 자기가 퇴진하겠다는 말을 하여튼 하지 않았으면은 이게 뭉쳤는데 자기가 뻥끗하면 이게 분열될 거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언제라는 말도 안 하고 지금 나와서 니들이 정해주는 일정에 따라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분열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야말로 탄핵도 부결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하여튼 그 뒤는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그때 가서 또 내가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의분이 끓고 있는데도 이 국민의 의사를 여야를 막론하고 이 담아낼 수 있는 인물들의 수준, 그 수준을 갖춘 집단이 아니라는 이 사실, 이게 우리 국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여튼 민주주의의 조정이 우리한테도 울리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선생님, 다 스스로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젊은 날에 나라고 정치에 대한 뭐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보잖아요. 근데 아니 그 옛날에 성장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해보죠. 청춘의 그 야망이라는 건 모든 꿈을 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몇 살까지 출마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30대? 우리 같은 사람은 뭐냐면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고착이 돼요. 대통령으로? 아니요. 뭔가 이 학문적으로 내가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세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할 일이 있다는 그 사명감이 최소한 어느 누구가 대통령이 돼서 뭐 5년이나 10년을 뭐 다스린다?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가치를 나는 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것이 내 삶에 매력으로 다가오질 않죠, 우선.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그런 포지티브한, 자기가 인생을 사는 이유가 포지티브한 자기 밸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근혜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기 인생에 포지티브한 밸류가 있다. 내가 이게 무슨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국민의 대의를 위해서 내가 정치한다고 나왔는데 그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헌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헌신이 없는 거예요. 뭐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탄핵을 거부한다. 그리고 국회마저 우리에게 절망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열망을 당하면 못하면은 단순하게 국민들도 이제는 시위라고 하는 평화적 시위라는 것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이게 위태로워지는 거죠. 우선 조직적인 운동을 뭐 예를 들면 뭐 동맹휴학이라든가 뭐 이제 이게 그 노동자들의 파업이라든가 국가를 마비시키는 상태라든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80년대 얼마 안 적었지만 이제 폭력 시위라든가 이거 여러 가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원하지 않는 사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매일 저기 하는데 아무 희망 없이 국민들이 그것도 지칠 일이지.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탄핵이라도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는 수밖에 없고 그것이 9일로 잡혀져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최대 압력을 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는 매우 단순 명료하다. 우선 물러나라. 물러나면은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어렵질 않아요. 그거가 자꾸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면 그 프로세스가 불안하다. 오히려 그 프로세스가 짧을수록 더 좋다고,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잘해요. 고속도로도 뚝딱 나버리는데, 큰 건물도 뚝딱 짓고 그러는데, 그까는 60일이면 충분히, 대통령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인물들만 해도 이전에 어떠한 인물들보다 훌륭한 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하야를 해야 되고 60일 내에 그런 헌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만 나는 확보만 되면은 우리 역사는 정말 멋있게 갈 거예요.